자, 우리 수업 페이지 돌아와서 새로 고침하시게 되면은 여기 동적 할당이라고 해서 문제, 공간도 만들어주고 값도 세팅해주는 함수를 구현해주세요입니다. 자, 이 친구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int arr이라고 하는 거 포인터 변수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chang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함수를 호출을 했더니 여기로 간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nt, input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서 어떤 작업을 이루었더니 자, 여기에서 arr0, arr1, ar2를 불렀을 때, 호출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이 잘 출력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낸 문제는 뭐냐?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값을 세팅을 해가지고 반환을 하는 거를 해주세요 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직접 공간도 만들고 값도 넣고 그 공간을 메인 함수로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건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고민이 드는 건 거죠. 요 맨 앞에 우리 함수를 보게 되면은 함수 정의 어떻게 해요? return type 함수명 여기 매개 변수 오고 요 안에 뭐 코드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여기 return type 뭘 리턴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소 담을 수 있는 요 int 별표 포인터 타입으로 보내겠다라는 건 거예요. 왜? 얘가 지금 이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으려면은 요게 주소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 리턴 되는 게 주소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change라고 하는 함수에서 뭘 해야 된다? 배열을 만들고 값도 채워서 그 배열을 메인 함수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라는 겁니까? 여기서 int arr3 이렇게 해서 반환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함수 안에서 만든 친구들은 다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끝나면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메인 함수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동적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록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제가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록으로 int 3개를 만들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말록을 통해서. 그러면은 각각 arr 0에서 arr 0, 1, 2까지 값을 넣어주시고 그 작업까지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주소를 리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말록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뭘 반환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공간의 주소를 반환을 한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앞에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소값을 넣어줬구나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그 주소 당연히 리턴 가능하겠죠. 자, 한번 직접 작성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인풋이라고 하는 친구를 꼭 이용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풋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F 함수를 통해서 실제 입력을 받고, 즉 내가 만약 3개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3을 받을 거 아니에요. 3을 입력을 받았을 때 그 3만큼 공간을 할당을 받아서 총 12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arr 1, 2, 3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만약 input, scanf 사용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3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값을 할당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어디가 좀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int arr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했었죠? 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요 함수 안에서만 살아있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가 날아가서 이 친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록으로 3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말록 어떻게 사용합니까? 말록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 지금 int 4바이트 그거 3개면은 4, 3, 12 이렇게 해서 12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혹시 숫자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도 있고 내가 계산을 잘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size o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size of 하고서는 얘한테 int의 바이트를 알려줘 라고 한 다음 그러면은 얘가 4를 뿜을 거잖아요. 4를 반납을 해주면은 내가 걔를 곱해서 3개 공간 이러면 4, 3, 10이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공간을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int 별 arr 자,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포인터 변수에다가 얘 공간 만들고 난 그 첫 번째 주소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줘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arr이라고 하는 공간에 0번째에다가 100을 집어넣고 arr에 1번에다가 200을 넣고 arr 2번에다가 300을 넣겠어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또 가능하다라는 건 거예요? 얘랑 결국에 같은 말은 arr 찾아가겠다. 자, 얘는 100 이렇게 쓰셨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얘랑 똑같은 거는 이제 뭐예요? arr에 플러스 1을 해서 그 주소 값을 찾아가겠다. 얘랑 같고 얘랑 같죠. 이해되실까요?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값을 초기화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초기화하셔도 되고 공간을 만들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배열 문법을 쓰든 포인터 문법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값까지 다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첫 번째 주소를 여기다 넘겨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받은 그 주소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리턴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리턴하면 그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이 arr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리턴 arr 이렇게 해서 그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여기에 그 주소가 저장이 되고 여기에 저장이 돼서 개 011을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문제없이 100, 200, 300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이거는 결국에 정적 할당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나는 3개의 공간을 미리 만들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scanf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d 나 정수를 입력받을 거고 그 정수 입력받은 거 어디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input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겠다라는 건 거죠. 자, 우리 요 앞에 요 주소기호 붙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중국집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자, 짜장면이 이제 배달이 오려고 해요. 집 주소를 알려줘야지 그 짜장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 집에 안에 있는 값들, 뭐 냉장고, 뭐 TV 이런 식으로 해봐야 못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스캔F를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만큼 개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3 대신에 input이 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실행을 시켰을 때
잠시만요. 스캔F. 자, 또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자, change input 안에 있는 주소 넣고 말록 사이즈 오브 잠시만요. 중복이 돼서 자,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건 거죠. 나 지금 몇 개 공간을 할당받을 것인지. 자, 3이라고 하면은 그 3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100, 200, 300이라고 하는 값들이 들어갔다가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3개의 값을 입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간을 할당을 못 해주게 되면은 그것도 에러가 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에러 뜨죠. 너 지금 넘겨가지고 메모리 참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종료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잘못 첨부해서 지금 에러가 났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꼭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ARR은 자동적으로 반납 처리되는 게 아니라 뭐다? 지금 여기서 반납하는 ARR은 요게 아니라 요거를 반납한 겁니다. 여기서 받은 친구, 요거. 말록에 의해서 할당을 받은 땅을 반납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 거고요. 이 ARR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자동 반납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ARR은 뭐다? 요 말록을 통해 받았던 요 변수를 반납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 할당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받은 경우에는 꼭 메모리 헤드 애플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건 뭐다? 함수를 통해 직접 공간을 만들고 값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메인 함수로 돌려줄 수 있게까지 된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동적 할당으로 구구단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int라고 하는 거 사용 불가능하고요. 우리 요거 친구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전에 구구단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얘는 지금 정적 할당 이용해서 변수를 만든 거죠. 근데 우리 동적 할당 공부했잖아요. 동적 할당을 통해서 구구단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와 뭐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포인터 변수 이용하고 그리고 요 말록이라고 하는 친구 동적 할당을 해서 구구단을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우선 우리 정적 할당으로 int a 이거 할당 받는 것과 똑같이 동적 할당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우선 동적 할당 받을 거니까 요거 샵 include std library h 요거 헤더 파일 추가시켜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자, 말록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할당을 받겠다라는 건 거예요. 이 안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할당받을 것인지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는 건 거고요. 자, 나는 지금 요거랑 똑같이 만들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지금 몇 바이트예요? int a는 4바이트죠. 왜? int가 4바이트니까 이 a라고 하는 공간은 4바이트일 겁니다. 자, 그래서 4 이렇게 만들어도 4바이트가 할당이 돼요. 자, 이 할당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한 공간에 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이렇게 막 쫙 있을 텐데 여기에서 내가 1, 2, 3, 4, 4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해놓고, 자, 그럼 내가 나중에 여기 주소를 알아야지 찾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메인 함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구간에다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이 공간에 뭘 집어넣겠다? 요 주소를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이 공간들을 요렇게도 찾아가고 요렇게도 찾아가고 요렇게도 찾아가고 하겠다라는 건 거죠. 그쵸?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return 주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주소를 낚아채야겠죠. 어디다 저장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저장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요 작업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얘는 뭘 한 거다? 정적 할당으로 4바이트를 할당받아 그 공간의 이름을 A라고 붙인 것이고, 얘는 지금 동적 할당으로 4바이트를 할당받아서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변수의 이름을 A라 붙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숫자 4, 뭐 아니면 숫자 8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이 직접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할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size o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얘한테 이 자료형을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4를 반납을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열처럼 여러 개의 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뒤에다가 4바이트짜리 공간 4개 만들어줘 이러면 16바이트, 즉 인트짜리 4개의 공간, 배열로 따지면은 4짜리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4개의 공간을 만들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딱 하나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의 공간만 만들어지겠죠. 결국에는 이 말과 이 말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으로만 따지면은 얘는 동적 할당을 통해서 4바이트를 만들게 한 거, 얘는 정적 할당을 통해서 4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어준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얘를 토대로 또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게, 자, 우리 여러 개의 공간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 얘네들은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에러 발생할 테니까. 자, 나는 A1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말록을 통해 가지고 동적 할당을 할 예정인데 3개의 공간을 할당을 받겠다. 결국에는 이거 int A1 그 공간 개수 3개 이렇게 한 거랑 똑같죠. 인트짜리 공간 3개 발급받겠다. 12바이트 공간 받겠다. 이건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내가 만약에 A1에 0을 1, A1에 1을 2, A1에 2를 3. 이거 어떻게 그 각각의 공간에, 그러니까 즉 A1에 1을 했을 때 어떻게 4칸이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 값을 2를 저장을 했나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전에 포인터 연산했었잖아요. 우리 요 자료형의 크기만큼 자동적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캐릭터형 포인터면은 1바이트씩 이동을 시켰고 플러스 1을 했을 때 인트형이었으면은 4칸이 떨어져 있기는 했으나 보통 4바이트씩 이동된다라는 걸 알고서 플러스 1을 해도 바로 옆 칸을 찾아갔는데 4바이트 떨어진 공간이었고 더블이라고 하면 8바이트 떨어진 공간으로 가겠죠. 자, 이것처럼
지금 A1이라고 하는 친구는 int형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는 건 거고, 자, A1의 0은 메모리 첫 번째 위치, 그리고 이 A1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int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4바이트 int 하나만큼씩 이동을 시켜야 되는구나. 즉 현재 주소의 4바이트 플러스 한 곳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 100번지라고 하면은 100번지, 104번지, 108번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포인터도 알았었어야 해요. 그래서 C 언어에서 포인터 연산은 자료형의 크기 단위만큼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작성을 하려고 한다. 에러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리턴이 되기는 할 텐데 주소값이 어떤 식으로 자료형으로 리턴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형변환까지 깔끔하게 해주겠어.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처럼 이렇게 작성해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요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어디 갔죠? 요거.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자, 지금 봤더니 int 변수를 직접 쓰지 않고 우리 뭐만 쓸 수 있대요? 요거 아니면은 요거 이렇게만 써서 구구단을 출력해줘 라고 이야기한 건 거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얘는 지금 코드를 먼저 보게 되면 어때요? int라고 하는 걸 얘가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거 금지다라는 겁니다. int로 선언하는 거 안 되고 우리 말록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리킬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 이 포인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동적 할당을 이용을 해서 단이라고 하는 친구 만들어줘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을 만들었으면은 i를 가리킬 포인터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포인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말록을 이용을 해서 메모리 확보를 하고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 건 거예요? 단 아니면은 i 요거처럼 값을 변경해서 반복문을 흉내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는 단과 i를 다 사용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메모리 배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이 말은 프리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1, 2, 3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단을 가리킬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단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int 단 int i 자, 포인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만들어진 포인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값을 이제 말록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를 확보시켜 주겠다라는 건 거죠. 자,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단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size of int 곱하기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해주면 돼요? i 말록 size of 사용 안 하고 그냥 4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친구들은 이 자료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면은 요 앞에다가 좀 더 깔끔하게 형 변환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3번까지 온 거예요. 단을 가리킬 포인터 만들었고, i를 가리킬 포인터 하나 만들었고, 말록을 통해서 메모리 확보를 했고, 자, 근데 이 작업을 한 번에 해도 상관없겠죠? int 별 단, 요 작업 딱 써줘서 공간을 만들자마자 초기화 시키겠다. 저는 지금 분리를 시킨 건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딜 수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int 단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찾아가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단이 갖고 있는 주소 찾아가서 이 집어넣고 그 단이라고 하는 거 주소 찾아가서 그 공간 찾아가서 걔가 1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단을 하나씩 늘릴 건데 괄호를 붙여서 우선 그 단이라고 하는 거 찾아가고 그 주소 찾아간 다음에 그 값을 플러스 해줘라.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자, i가 갖고 있는 그 주소값, 지금 이거죠? 찾아가서 그 값 찾아간 다음에 10보다 작은 경우 i의 주소값 찾아가서 하나씩 플러스 해주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해줘야겠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단이 갖고 있는 거 찾아가고 i가 갖고 있는 거 찾아가고 단이 갖고 있는 거 찾아간 다음에 그 값을 또 i가 갖고 있는 것과 찾아가서 곱하기 해줘라 까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했다 라고 하면 어떤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말록을 했으면은 할당을 받았으면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어디서 해주면 돼요? 이 반복문 다 끝난 다음에 나 이거 다 썼어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괄호 뒤에다가 해서 프리 단 프리 i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실행해볼까요? 자, 실행해보면은 문제없이 2는 2, 2는 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9단까지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계속 널 포인터 역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해줄 수도 있긴 해요. 자, if문을 달아가지고 조건을 이제 달아주는 거죠. if 만약에 그 단이라고 하는 게 널이라면 또는 i라고 하는 게 널이라면 널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메모리 할당을 실패했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해주는 거죠. 만약 할당을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할당 실패. 그러고 난 다음에 뭐 return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탈출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은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탈출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 오류 코드 없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 대신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얘에 대한 거 정답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페이지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요 지금 살짝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혹시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우리 말록을 이용을 하는 방법들 이렇게 다 작성해 놨고 우리 문제 정답도 올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전에 푼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자, 동적 할당으로 구구단 만들기 2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까 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전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요? 두 개의 포인터를 만들어서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건 거예요. 즉, 단과 i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써줘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모르겠다, 왜 괄호를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요. 하나 남겨두게 되면, 자, 우리 수업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해보면은 여기 3일차에 여기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얘 클릭해보시면은 여기 연산자 우선순위를 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이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가 실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학에서 곱셈이랑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우선순위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친구들을 먼저 해야 될 때는 괄호를 꼭 입혀서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선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써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거는 형변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단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포인터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요렇게 그냥 말롱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얘가 어떤 타입으로 값을 반환을 하느냐? 우리 보이드형 기억나실까요? 우리 함수 공부할 때 리턴 타입이 따로 없으면 그냥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자리만 맞추기 위해서 보이드라고 하는 거 이용을 했었잖아요. 따로 기능은 없었지만 그것처럼 이 말록이라고 하는 친구는 보이드형으로 반환을 해요. 자, 물론 보이드는 어떤 타입의 포인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든 가능하다라는 약간 만능 같은 느낌인 건데, 자, 지금 요 단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만능일 필요 없이 그냥 인트형이면 되는 거거든요. 인트 포인터형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보이드 요거 타입인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주고 싶다? 요 타입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 작업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를 하지 않아도 얘는 만능이라서 그냥 알아서 인식을 하기는 하지만 이 포인터 타입을 맞춰주면은 좀 더 깔끔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자료형 크기에 맞추는 이유는 메모리를 읽고 쓸 때 몇 바이트씩 움직일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인트 별이면은 4바이트씩 움직이고 캐릭터 별이면은 1바이트씩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라서.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 메모리 접근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받아가지고 할당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만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변수 하나만.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하나 없애면 되겠죠, 우선.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말해주면 됩니까? 나 지금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4바이트 할당 받았는데 4바이트가 아니라 난 지금 이제 몇 바이트가 필요해졌어요? 두 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8바이트가 필요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붙어있는 두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즉 8바이트짜리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i가 없으니까 요 값들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포인터 문법을 이용을 하거나 배열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접근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단위 갖고 있는 거 2 접근하고 단위 갖고 있는 거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그 단을 하나씩 플러스 플러스 해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단위 갖고 있는 거 한 칸 이동시킨 다음에 그걸 1로 바꿔준 다음에 단위라고 하는 거 갖고 있는 거 1.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단의 2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자, 처음에 나오는 숫자는 단을 찾아간 그러니까 첫 번째 0번째 공간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얘는 단 플러스 1 해서 걔를 찾아간 그 값이 되어도 될 거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줘도 된다? 배열 문법을 이용을 해서 단의 1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된다라는 거. 결국 다 지금 같은 말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 배열을 인덱스 번호 1번, 0번, 인덱스 번호 1번이라고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얘도 뭐 역시 이렇게 사용 안 하고 단의 인덱스 번호 0번 배열 문법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실행시켜 보면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이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이론적인 퀴즈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세로 고침해보면은 여기 퀴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퀴즈 한번 클릭해보면은 자, 컴파일 타임이란 무엇인가? 런 타임이란 무엇인가? 자, 얘 방식과 얘 방식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작성을 해주시고 자, 얘가 인트 변수이고 값이 5일 때 얘가 안 되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 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문제 보면은 컴파일 타임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컴파일 타임은 뭐냐면은 우리 소스 코드가 기계어로 번역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C 언어 소스 코드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이 컴파일 타임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문법 사용을 할 때 세미콜론을 빠뜨렸다라던가 아니면은 괄호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괄호 개수가 막 여기 하나 작성하고 여기 하나 작성하고 여기 닫는 거는 딱 하나만 작성해서 2개 작성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괄호 짝이 안 맞는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변수를 뭐 문자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숫자를 입력을 한다라든지 뭐 실수를 입력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고 이런 작업들이 컴파일 타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컴파일 타임에는 발생한 에러를 이제 컴파일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컴파일 타임에 발생한 에러는 반드시 수정을 해줘야지만 프로그램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미콜론 빠지면 그냥 실행 안 되고 우리한테 에러만 띡 하고 보여주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컴파일 타임은 기계어로 번역하는 순간이고 문법 검사라든지 자료형 검사들이 이 타입에서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자, 런타임은 번역된 기계어가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되고 연산이 수행이 되고 함수의 호출이 이루어지며 자, 런타임에는 이제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화면에 출력하고 파일을 읽어오고 데이터를 연산하고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게 런타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용이 되는 친구가 말록이라고 하는 거 공적 메모리 할당해주고 뭐 아니면 파일 입출력하고 메모리 사용하는 거 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런타임에서 발생한 에러는 이제 우리가 런타임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외 처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배열의 범위를 초과한다라던가 아니면은 0을 나누려고 한다라던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들. 자, 그 다음 이제 요 int arr 20이라고 하는 것과 int pointer arr 해가지고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동적 할당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작성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자, 우리 요 int arr 정적 할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장점 뭐가 있어요? 장점. 우리 메모리 자동적으로 할당되고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죠. 내가 뭐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자,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메모리 크기가 언제 결정이 돼요? 런타임에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컴파일 타임에 그 결정이 되나요? 그쵸. 자,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유연함이 없다라는 말인 건 거죠.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 수 없고 미리 설정해 놓은 만큼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동적 할당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자, 우리 메모리의 크기를 언제 결정할 수 있어요? 런타임에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말은 사용자 의도에 맞게 메모리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건 거고요. 그리고 얘를 내가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 변수는 더 이상 사용될 일이 없어. 그러면 또 반납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즉, 메모리의 수명을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개발자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메모리의 수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 될 거고. 자, 단점이라고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동적 할당의 단점. 자, 얘는 자동 할당, 자동 반납이었잖아요. 정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그쵸, 내가 해야 되죠. 메모리를 수동으로 할당 해제해줘야 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해제를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때 메모리 해제하지 않으면? 그쵸. 메모리 노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메모리 노수 발생 가능. 왜냐면은 우리 정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나면 해지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사이즈라고 하는 게 int 변수이고 값이 5래요. 근데 int arr 사이즈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nt 사이즈 5 해놓고 int arr 사이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은 에러 발생하거든요. 왜 에러 발생할까요? 자, 요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실제로 5가 할당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런타임인가요? 컴파일 타임인가요? 아니죠. 값이, 그러니까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공간 4바이트를 할당받는 거는 컴파일 타임이에요. 근데 5라고 하는 값이 할당되는 시점은 런타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요 작업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 이게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메모리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거죠. 근데 이 사이즈라고 하는 친구가 값을 할당받는 시점은 런타임이에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타임에 마무리가 돼서 몇 개의 바이트를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게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얘가 값을 받는 시점은 런타임이라서 이제 그럼 메모리가 측정이 불가능하네. 그럼 사이즈의 값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모호해져서 실행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정리해보면 사이즈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시점은 런타임 int arr 사이즈 해당 코드가 실행되려면 컴파일 타임에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 하므로 사이즈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요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동적 할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동적 할당은 뭐죠? 런타임에 받는 친구를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aloc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힙에서 할당받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친구는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된 크기만 받는 메모리를 스택에서 할당받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정적 할당의 장점은 뭘까요? 그냥 편하답니다. 왜? 얘가 자동적으로 할당해줘, 자동적으로 해제해줘. 자, 대신 이제 단점은 뭐다? 유연함이 없다. 내가 이제 얘한테 할당받고 싶은 만큼 할당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얘 수명 조절 가능한가요? 내가 반납하고 싶을 때 반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정적 할당은 중간에 반납하는 거 안 됩니다. 대신 동적 할당은 뭐가 가능해요? 수명 조절 가능하고 내가 다 썼어. 그러면은 프리 이용해가지고 반납하면 되고. 자, 내가 만약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받으면 되죠. 유연함이 있다.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제때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컴파일 타임, 런 타임 공부했고 정적 할당, 동적 할당 공부했고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우리 요거 사이즈가 인트 변수이고 값이 5일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얘는 지금 컴파일 타임에 메모리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값을 받는 단계는 런타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컴파일 타임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험지 문제를 푸는 건 거고 런타임이라고 하면은 그 시험지를 제출을 해서 실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문제를 내가 잘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런타임에 만약 계산 실수하게 되면은 오류 발생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컴파일 타임은 프로그램이 번역될 때 런타임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될 때다. 이 차이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셔서 맨 하단에 문제 몇 명의 사람의 나이를 받을지 입력받을 수만큼 나이를 입력받은 후 저장하는 사람 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듯한 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존에는 3명, 2명, 7명 이런 식으로 했을 때 3명 이상이면은
받을 수 없다. 3 이하로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3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나이를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는 것까지 해봤었죠. 자, 지금 얘는 뭘 이용을 해라라는 겁니까?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낭비 없이 메모리 운용을 하여 사람의 나이를 입력받는 문제인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몇 명의 사람인지 먼저 입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입력받은 사람만큼 각 사람의 나이를 입력을 또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 낭비 없이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변수는 int 요거 하나만 사용 가능합니다. 입력받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하나 쓰셔도 돼요. int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해서 카운트 받을 몇 명의 사람의 나이를 입력받을 건지 사용하는 건 사용이 가능하고 요거 하나 사용 가능하다라고 한 거는 우리 그 배열을 이용하지 말고 요 문제를 사용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조건을 따로 둬야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전에는 3 이하로만 받아야 됐었잖아요. 얘한테는 만약 조건이 달리게 된다면 어떤 조건이 달릴까요? 1 이상의 값이 입력이 되어야겠죠. 0이면은 사실 0명의 사람의 나이를 입력받을 수 없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1 이상의 값을 입력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입력받은 수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즉 이때 낭비 없이 발급을 받으려면은 말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거고 우리 배열이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공간을 5개를 만들 때 인트별 이렇게 5개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를 이용을 해서 배열처럼 사용해 주셔라 라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몇 명인지 우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인지 입력을 받아서 1 이상의 값, 즉 0보다 0 이하일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올바른 수가 입력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즉 반복문이 필요하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조건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입력을 받아 만약 0보다 크면은 그 반복문 탈출시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1 이상의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작업까지 1번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입력받은 숫자만큼 저장할 공간을 할당받으면 되는데 그때는 말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size of 이용해서 int 곱하기 그 입력받은 사람 수만큼 공간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나이를 입력을 받을 텐데 얘도 역시 반복문을 통해서 위치 지정을 해서 배열 문법처럼 사용을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포인터 문법을 이용을 해서 그 처음 주소에 플러스 반복문 도는 횟수만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다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장된 나이를 출력을 해주시고 이제 출력까지 해서 나 이 메모리 이제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프리로 해제시켜 주시면은 최종적인 코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 거죠. 1단계부터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 봤을 때 사람의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몇 명인지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친구 내가 물어볼게. 몇 명인지. 어디다 담을 거냐면은 count라고 하는 곳에다가 담아 볼게요. 자, 그리고 나이는 어디다가 담을 예정이냐?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while 반복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한 루프 계속 돌릴 겁니다. 자, 이때 printf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내가 입력 받으려고 하는 건 거죠. 자, 이 printf가 하는 일은 그냥 출력만 해주는 거고 실제 입력은 누가 받아요? scanf가 받아야겠죠. 입력 함수가. scanf. 자, 숫자를 입력해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정수 입력 받을 거고 그 입력 받은 숫자 어디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요 count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넣겠다라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if 만약에 저 count라고 하는 숫자 값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그냥 저장시키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 해서 이 반복문 탈출시킬 거고 그 외, 즉 0보다 작은 숫자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려줘야겠죠. printf 1 이상의 값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띄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작업이 뭐다 지금? 0보다 작으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올바른 숫자가 입력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았어요. 내가 만약 3을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3만큼, 즉 정수 나이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3, 4, 12, 12바이트의 공간이 필요할 거고요. 내가 만약 7명의 공간을 받고 싶어요. 7명의 나이를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4, 7에 21.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4, 7에 28이죠? 응. 28. 자, 그러면은 28바이트의 공간을 만들고 갑자기 구구단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그렇게 해서 바이트 수를 할당을 받아서 내가 공간을 받으면 되는 건 건데 어떻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낭비 없이 말록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 사람의 나이를 입력을 받고자 한대요. 그쵸? 자, 그러려면은 입력받은 수만큼 나이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자, 어떻게 만들면 돼요? 우선 ages 해서 여기다가 말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안에 들어갈 거랑 여기 형변환 시키는 거랑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겠어요? 문제를 살짝 정정해 볼게요. 변수는 얘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고 배열 사용 불가. 그러니까 정적 배열 사용 불가. 반복문 사용 시 int 허용. 이러면 좀 더 쉬워지겠죠.
우리 요 말록이라고 하는 거를 채우면 되는 건 거잖아요. 메모리 할당을 받으면 되겠죠.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사이즈 오브 나 인트형으로 공간을 할당 받을 거고 몇 개만큼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 입력 받은 요 숫자만큼 공간 할당 받을 거야. 낭비 없이. 자,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만약 좀 더 정갈하게 쓰겠다라고 하면 형 변환까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록을 통해서 지금 나이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배열 사용하지 않고 정적 배열 아니고 이제 내가 입력한 사람 수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받겠어 라고 한 거고, 자, 할당 받았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이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어떻게 입력받으면 되나요? 포문을 이용을 해서 포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얘 어디까지 돌리면 돼요? 카운트만큼 돌리면 되겠죠. 내가 입력받은 숫자만큼 반복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카운트보다 작을 경우 반복문을 돌리고 i를 하나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거다. 자, 얘한테 printf %d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 자, 이 %d에는 어떤 숫자가 와야 돼요? 반복문 돌고 있는 횟수 플러스 1 해서 오면 되겠죠. 자, 그러고 scanf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d 나 정수 입력 받을 거야. 그거 정수 입력해서 어디다 놓으면 되는데? 자,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입력 받은 사람의 나이 숫자. 내가 여기 할당해 놓은 요 공간에다가 넣어 놓으면 되겠죠. 그쵸? 자, 이 공간에 접근하는 방법은 요 배열명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변수명으로? 자, ages 이렇게 하면은 0번째가 될 거고, 인덱스 번호 0번째. 자, 계속 그 다음에 넣으려고 하면은 인덱스 번호 1,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2 이렇게 가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플러스 i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이거랑 결국 같은 말은 또 뭐예요? 얘랑 같은 말일 거고요. 이게 배열문법, 이게 포인터 문법.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다 받았어요. 입력 받고 나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나이를 출력해줘야겠죠. 여기 지금 에이지스의 0번째, 에이지스의 1번째, 에이지스 2번째 이런 식으로 나이들이 다 저장이 될 거잖아요. 자, 저장하고 난 거 나 이제 출력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또 반복문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포문을 이용을 해서 int i는 0부터 어디까지? 얘도 역시 count까지 i를 하나씩 증가를 시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출력하면 되죠?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요 넣었던 공간에 값을 꺼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꺼내와요? %d번째 사람의 나이는 요거다 라고 해서 꺼내오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알려주면 됩니다. 자, 몇 번째 사람의 나이 해서 위에랑 똑같이 i 플러스 1 해놓고 이 뒤에 요거 받았던 거 값 가져오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져와요? ages의 i번째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근데 얘랑 결국에 같은 말은 또 뭡니까? 자, 지금 얘는 배열 문법인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포인터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성하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부분이 바뀌어야겠죠. 이건 지금 배열 문법이니까.
이거 포인터 문법으로 바꾸면 ags의 주소값에다가 i 반복문돌 변수를 이제 계속 더해가고 처음에는 0, 그 다음엔 1, 그 다음엔 2 이런 식으로 그 주소값을 어떻게 해라? 그쵸.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같은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같다. 자, 그리고 뭐랑 같다? 여기도 얘랑 에이지스의 i번째 주소랑 같다. 자, 그래서 요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요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면 얘도 요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얘는 스캔F 주소를 넘겨야 되니까 주소 값을 이렇게 넘긴 것이며 얘는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것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내가 다 해서 입력도 받았고 출력도 했어요. 자,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면 뭐 해줘야 돼요? 난 지금 말로그로 만든 메모리가 있잖아요. 우리 동적 할당의 단점이 뭐였어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내면은 지금 메모리 누수 발생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풀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해제를 시켜주셔야겠죠. 자, 어디까지 썼어요? 지금 여기까지 사용하고 반납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에이지스가 필요하니까. 여기 다음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나 여기까지만 필요해 라는 의미로. 자, 그래서 프리해서 여기다가 에이지스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메모리 할당 받고 메모리 이제 반납까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스캔F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0을 입력을 하면은 1 이상의 값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3 하게 되면요.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자, 11, 두 번째 사람의 나이 22, 세 번째 사람의 나이 33 이렇게 하면은 그 입력했던 숫자들이 잘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문제 정답 확인해 봤고요. 수업 페이지에 정답 올려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동적 할당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